오늘 할 내용은 등비수열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인데 첫 번째 등비수열이라는 게 뭐냐? 등비수열의 범위는 등비수열은 B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 B, 여기서 이제 B를 우리는 보통 공비라는 말을 쓰는데 B가 일정한 수열이다. 어떤 느낌인지 좀 오시나요? 이게 뭐 별건 아니고 첫째 항에 일정한 수, 이게 이제 공비야. 첫째 항에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서 만드는 수열. 이런 것들이지, 첫째 항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을 배울 때 처음에 등차 수열을 배웠잖아. 첫째 항에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한 거를 배웠단 말이야.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간단한 게 곱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곱해 나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덧셈이나 뺄셈은 같은 거잖아. 곱셈이나 나눗셈도 결국 같은 거잖아.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일반항 자체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쓰겠지. 일반항 자체는 첫째 항이 A이면 두 번째 항은 AR이 되겠지. 일정한 수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첫째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두 번째 항을 만들고 두 번째 항에다가 또 R을 곱해서 세 번째 항을 만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따라서 n번째 항은 AR의 n-1제곱이 되겠지. 이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 A의 n이 되는 거지. 일반 n번째 항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일반항 자체는 A의 n이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하면 n번째 항이다. 이런 얘기야. 곱했다는 뜻이니까 괜찮죠? 이런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항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반항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게 꼭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꼭 이런 형태가 아니라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지수가 n의 1차식의 형태면 지수가 n의 1차식의 형태면 등비수열이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 지수가. 그러니까 내 말은, 선생님 말은 꼭 이런 형태가 아니어도 된다 이거야. 아니어도 돼. 설명을 들어보면 알 텐데. 그 다음에 변수 n의 및 위치 공비다. 변수 n의 및 여기서는 R이 공비가 되는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러면 등비수열하는 걸 다 알아. 첫째 항이 얼마? 2고 공비가 3이 되겠지? 그치? 이러면 첫째 항 2고 공비가 3이야. 이러면 공비가 3이라는 말. A 곱하기 R의 n-1제곱의 꼴이 있다. 딱 그런 꼴이잖아. 근데 내가 어떤 수열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수 있다 이거야. 2 곱하기 3에 2n 플러스 1제곱이다 라고 썼어.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아니네? 이게 아니란 말이지.
이게 아니라고. 봐봐. 내가 이렇게 쓴다면 P1은 얼마야? 여기다 얘네다 1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겠지. 첫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둘째 항은 P2는 2 곱하기 3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5제곱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B3는 2 곱하기 3에 3 집어넣으면 7제곱이 되겠지. 얼마씩 곱한가? 얼마씩 곱하면 여기다 얼마 곱하면 얘가 되는 거냐? 3에 제곱 곱한 거 아니야? 여기다 얼마 곱하면 얘가 되는 거냐? 3에 제곱 곱한 거 아니냐?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공비가 9인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건 지수가 어떤 형태야?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의 형태 아니냐 이거지. 괜찮습니까? 이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째 항 n에다가 1을 대입한 거니까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54야. 첫째 항 n에다 1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공비는 변수 n에 미치라는 거야. 공비는 변수 n에 미치니까 그냥 여기서 n에 미치니까 얘를 공비로 봐야 되는 거지. 3의 2n 플러스 1제곱이니까 3의 2n 제곱 같은 거니까 그치? 3의 제곱이 공비가 되니까 3의 제곱 아시겠죠? 그래서 공비가 3의 제곱이 되는 게 이게 9가 공비가 되는 거지. 맞아.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봐봐. Bn이 2 곱하기 3의 2n 플러스 1제곱이라는 것은 첫째 항 54 곱하기 공비가 9니까 9의 n-1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똑같은 식이야 사실은. 똑같은 식이야. 얘랑 얘랑. 되겠어? 자, 등비 수열은 간단한 수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 그리고 등차 수열보다 오히려 성질도 많이 없어. 그냥 일정하게 곱해 나가는 걸 되게 단순한 수열이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일반항에서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의 형태다. 그런 형태는 무조건 등비 수열로 관찰을 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네, 그런 특징을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 일반항은 이제 등비 수열의 관계식이라는 건데, 자 봐봐. 세 번째로는 등비 수열의 관계식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건 나중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관계식은 두 가지가 있어.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관계식은 봐봐. A의 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항상 D로 일정하다. 그치? n 플러스 1번짝에서 n번짝을 뺀 건 항상 D다. 그러면 공처가 D가 되는 거잖아. 이 말이 이런 거 아니야? n 플러스 1번째 하면 그 전항에다가 일정한 수 D를 곱했다라는 얘기니까 이 공차가 D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이런 관계식도 있는 반면 두 번째, 이런 관계식도 있는 거야. A의 n 플러스 2에서 A의 n 플러스 1을 뺀 건 A의 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와 같다. 이런 것도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차가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n 플러스 1번장에서 n번장을 뺀 건, n 플러스 2번장에서 n 플러스 1번장을 뺀 거와 같은 거니까 차들이 계속 일정하다고, 차들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 입장에서 보면, 이 안에서 보면 a의 n 플러스 1은 두 배의 a의 n 더하기 a의 n 플러스 2가 돼서, 그치? 그럼 이런 표현인데, 이 항하고 이 항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 그치?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1. 여기에서 얘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일 때, 등차 중항은 양옆에 있는 수의 중점하고 같은 거잖아. 중점. 맞지? 등차 중항은 중점이야. 중점.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관계식이 이거랑 이 두 개가 있다. 얘는 이렇게도 알아주셔야 돼요. 등차 중앙의 개념으로도. 그럼 이런 것처럼 등비 수열을 표현하는 관계식도 있을 거란 말이야. 괜찮죠? 그래서 이런 거야. 봐봐. 등비수열을 표현하는 방식이 첫 번째로 a의 n 플러스 1이 r 곱하기 an이다. n번장에다가 r을 곱하면 무조건 다음 항 n 플러스 1번장이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겠지?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a의 n분의 a의 n 플러스 1이 r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겠지? 괜찮죠? 근데 여기에서 또 등비 중앙이라는 게 있거든. 등비 중앙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 여러분들 밑에다 적으시면 돼. 여기다가 좀 비워놓고. 네 번째로 등비 중앙. 등비 수열에서 가운데 항이 되는 건데, 등비 수열에서 가운데 항. 그래서 세수 a, x 이가 만약에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그러면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 말하자면 a에다가 일정한 수 r을 곱하면 x가 되고, 맞지? 여기에다가 등비수열이면 여기에다가 a에다가 r을 곱하면 x가 되고, x에다가 r을 곱하면 b가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x에다가 또 r을 곱하면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r의 입장에서 보면 a분의 x이기도 하고, r의 입장에서 보면 x분의 b이기도 하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둘이 같기 때문에 따라서 a분의 x랑 x분의 b랑 같거든. 그러니까 따라서 x의 제곱은 뭐가 되느냐? a, b가 됩니다. 등비 중앙이면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옆에 곱한 거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봐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가운데 거의 제곱. 그러니까 여러분들 2, 4, 8 이 세수가 등비 수열이야. 그러면 4의 제곱은 2 곱하기 8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무조건 등비 수열이면. 괜찮지? 자, 그래서 등비 중앙이다. 그래서 x의 제곱은 ab가 된다. 그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얘는 등비수열을 표현하는 방식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a의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이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봐봐, 다시 한 번만 더. a의 n,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2. 이게 an이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면, 이게 등비수열이라면 얘가 무슨 중항이 되는가? 당연히 얘가 등비 중항이 되기 때문에, 그치? 세수에 대해서 등비 중항이니까 얘의 제곱은 얘랑 곱한 것과 같다. 괜찮죠? 오케이.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이제 일반항에 되는데 얘기, 등비중항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등비수열은 사실은 이게 다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개념은 다 끝났어. 이게 다야. 이게 단순하지. 단순하고.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 자, 봐봐. 이제 두 번째로 도형과 관련되는 거. 등차 등비수열과 도형이라고 하는 건데, 자, 먼저 등차 수열과 도형에 대해서 이거는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아.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좀 원리를 잘, 근데 원리가 어렵지는 않아. 자, 등차 수열과 도형이라고 해서 등차 수열과 도형이라고 해서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아무런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여기가 C가 있고 내가 여기에서 얘네들을 몇 등분을 해볼까? 4등분을 해봤어. 4등분. 봐봐. 등분이 중요한가? 이거는 등분이 중요해. 등분. 일정하게 나눈다. 등분. 자, 그럼 4등분을 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4등분을 설명을 한 건데, 자, 봐봐. 여기에서 중점 잡지. 여기에서 중점 잡지. 여기서 또 중점 잡고, 또 중점 잡지. 또 중점 잡고, 또 중점 잡지. 이렇게 4등분을 하게 되면, 봐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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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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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등분 했으니까. 그럼 여기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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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는 거지. 선분 길이의 B가. 되겠어? 자, 그러면 이게 등분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킨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봐봐. 요 녀석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여기에서 네 성분이 4등분을 하게 되면 네 개의 성분이 모두 평행하고 길이 A1, A2, A3, A4 이 길이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지. 자, 왜 그런지 한번 봐봐. 왜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지를 보면 일단 얘네들이 모두 평행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같은 걸 생각하면 돼. 중학교 때 이것도 그냥 가볍게 하거나 중학교 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서 중점 잡고 중점을 잡았어. 중점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 이렇게 중점을 잡아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무조건 2분의 L이 되고 둘은 평행하다라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나 보구나.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은 새롭게 나오면 까먹었으면 그냥 익혀두면 되시고 증명 같은 건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 그런 게 있네 그냥. 그래서 어쨌든 등분을 하면 4개의 성분이 모두 평행하게 되는데 이 성분 길이들이 왜 등차 수열이 되는지 원리는 좀 봐야 돼. 등차 수열이 되는 원리는 잘 봐봐. 등차 수열이 되는 원리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평행하게 이렇게 걷지. 여기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걷지. 여기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걷지. 뭐 한 건지 알겠지? 그러면 이 4개의 삼각형들이 모두 합동이 되는 거거든? 얘네들이 모두 합동, 평행하게 크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가 생기는 건데 자, 천천히 보세요. 이렇게 연결하잖아. 합동이면 이 길이와 뭐가 같아? 이 길이가 같아. 합동이니까. 맞아 안 맞아? 아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래. 합동이잖아. 합동인 거 맞잖아. 그치? 왜 합동인지는 알겠지? SAS 합동. 중학교 때는 두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사이각이 같기 때문에 SAS 합동이라고 얘기를 해. 그치? 자, 그런데 합동인데 잘 봐봐. 또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봐봐. 요 삼각형에서 중점인데 평행하게 갔잖아. 평행하게.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이거잖아. 여기에서 중점을 잡아서 평행하게 긋게 되면 얘네들도 이등분을 하게 된다고. 얘네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삼각형에서 중점에서 평행하게 걷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아져. 아니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가 평행사변형. 그렇게 봐도 돼. 이게 평행사변형이기도 한다고, 이게. 평행사변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 근데 합동이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모두 같은 거야. 그럼 같은 원리로, 봐봐. 이 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키잖아. 그럼 평사. 얘네. 그럼 요 길이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겠어? 선생님은 이해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런 거야. 그럼 여기에서 봐봐. A1은 동그라미 하나, A2는 동그라미 2동그라미, A3는 3동그라미, A4는 4동그라미. 그렇지? 선생님은 이해되겠지?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야, 내 말은. 야, 이거를 그냥 가볍게 그런 것보다 하지 말고 조금 자기가 복습을 좀 해. 복습을. 왜 그런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엄밀하게 증명해 가면서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원리들을 선생님 한 번씩 이렇게 익혀두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서 출제가 되는 건 이거거든. 봐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런 삼각형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근데 이제 BC의 길이는 뭐라고 주어져 있을까? 1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BC의 길이는 10. 근데 AB의 길이를 선분 AB와 AC를 20등분합니다. AB와 AC를 20등분을 하는 거야. 그치? 20등분을 해서 각각의 점을 P1, P2, P19, 그 다음에 Q1, Q2, Q19라 하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자, 천천히 봐봐. 20등분을 했기 때문에, 20등분을 했으니까 여기에 P1, 여기에 P2, 그럼 여기가 P1까지가 1등분, P2까지가 2등분이지? 2등분이야. 이렇게 20등분 해서 여기까지 하면 P19까지 하면 19등분, 여기까지 해야지 20등분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20등분을 했어. 20등분을 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쫙 했을 때 성분 길이들이 다 같은 거야. 이렇게 20등분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20등분을 하는 거야. 여기도 Q1, 여기도 Q2.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어디야? Q19까지 해야지 20등분이 되는 거잖아. 됐지? 이거를 처음 도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도형이 나오면 이게 처음 좀 뭐라 그럴까? 딱 직관적으로 잘 못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왜 19, 여기가 왜 19가 되지? 이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어. 그럼 든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 여기에서 만약에 3등분을 하자고. 3등분을 하게 되면 하나, 둘, 그래서 여기가 P1, P2, 여기가 Q1, Q2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 3등분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야 3등분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되겠지. 20등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한 거야. 이렇게 연결한 거야. 이렇게 쫙 연결한 거야. 이렇게 쫙 연결을 했어. 이렇게. 얘가 되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봐봐.
얘네들을 근데 뭘 구하는 거냐면 P1, Q1 길이 더하기 P2, Q2 길이 더하기 P19, Q19의 길이를 더하는 거야. 이걸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봐. 이것도 등차 수열의 합에서 매우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야. 문제 중에 하나야.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괜찮아? 자, 이렇게 구한다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선생님은 두 가지로 내가 이걸 풀어줄 텐데 첫 번째는 있잖아. 아까 얘네들이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지? 이 상공 길이들이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얘기했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얘네들이 등차 수열의 합이야. 얘네들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맞아 안 맞아? 되겠어? 등차 수열의 합은 근데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원리 어떻게 구해? 등차 수열의 합이면 얘를 뭐라고나? S라고 놓는데 그럼 S라는 것을 내가 P19, Q19 더하기 P18, Q18 거꾸로 더하잖아. P1, Q1 등차 수열의 합은 이렇게 쫙 더한 걸 거꾸로 써서 다시 한번 두 개를 더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여기서 봐봐. 얘네 둘을 더하면 등차 수열합이니까 얘가 ES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둘의 합이 뭐가 되냐면 얘네들의 합이 BC의 길이가 돼. BC의 길이. 왜? 즉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얘가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이 녀석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버립니다.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그냥 연장을 하잖아. 이렇게 연장을 하면 둘이 합동이잖아. 합동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바로 뭐야? P1, Q1과 같아요. 이 길이가. 그렇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선생님 저 좀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선생님은 항상 복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개수를 20등분을 한 건데 개수를 확 줄여버리라고.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3등분을 했어. 3등분을 했어. 이렇게 연결을 시켰단 말이야. 이 길이가 예를 들어 뭐야? 10이라고 하자 이거. 이 길이가.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래서 합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요렇게 연결을 시켜도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 아니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어디에 달라붙는 거야? 요 길이에 달라붙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이 길이랑 같은 거 아니냐? 그럼 이 길이는 뭐냐? 이거 아니냐? 라는 얘기지 지금. 평행사변형. 이게 평행사변형 만든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게 BC의 길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서 P18, Q18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랑 더하면 얘가 어디에 여기 이렇게 쫙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뭐랑 같아? 얘가 얘랑 같은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어쨌든 두 삼각형을 합동이고 쫙 계속 연결시켰을 때 요 삼각형을 또 20등분 한 거 아니야? 다 연결시키면 또 20등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뭐야? BC의 길이랑 같다 이거지. BC의 길이랑 같다 이거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것도 BC의 길이야. 이렇게 둘러해도 BC의 길이. 다 이렇게 둘러해도 다 뭐야? BC의 길이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BC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을 몇 번 더 했어? 19번 더한 거 아니냐.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BC의 길이 10이 19번 더해졌다. 그러니까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 S는 5 곱하기 19가 다르다. 원리를 생각해보면 이렇다 이거지. 괜찮습니까? 왜? 안 나와? 빌려줬는데 잘 봤었어요. 네가 다 써버렸어? 자, 오케이 봅시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나는 여기에서 또 이런 시각도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 봐봐, 이제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거고 이하적으로. 근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 때 봐봐, 이런 시각도 이제 다른 분이라고 하면 써볼게. 다른 풀이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 지금 이런 풀이잖아. 이렇게 써서 P1, Q1 등분을 해서 P2, Q2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P19, Q19야. 맞지? 이렇게 되고, 아까 이 길이는 얼마? 이 길이는 10이라고 얘기했지, 지금. 맞아. 자, 그런데 봐봐, 얘들아. 실제로 이 길이는 못 구한다, 얘들아. 이 길이는 못 구해. 이 길이 못 구해. P1, Q1이 뭐냐? 몰라. 왜? 이거 10이잖아.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못 구한다고. 10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모른단 말이야. 이 길이가 10이라고만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P1, Q1, P2, Q2 따로따로는 못 구해. 따로따로는 못 구하는데 중요한 거 합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합은 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를 이 점을 P0이자 Q0라고 나눠요. 그럼 이 점을 P20이자 Q20이라고 나눠보자.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봐봐. 이렇게 놓고 생각해보면 P0, Q0야. 물론 얘는 0이야. 성분 길이가 0이지. 그 다음에 P1, Q1, P2, Q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P20, Q20까지. 그럼 얘네들이 무슨 수열을 이루는가? 얘네들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봐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과 얘랑 포함해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의 전체의 합을 보면 P0, Q0 더하기 P1, Q1 더하기 P19, Q19 더하기 P20, Q20까지 합을 보면 얘는 2분의 더하는 항의 개수가 몇 개냐? 더하는 항의 개수가 몇 개니? 21개인 거 맞지? 왜냐면 0부터 20까지니까 21개. 더하는 항의 개수가 21개. 첫째 항은 P0, Q0. 마지막 항은 P20, Q20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가 10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5 곱하기 21이야. 얘가 약분시키면 얘가 5 곱하기 21이지. 맞지?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얘만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0이야. P0, P0는 0이야. 근데 얘는 얼마야? 10이야. 맞아.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얘는 5 곱하기 21에서 10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구하실 수 있다는 뜻이지. 선생님 이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관찰하는 시각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야. 선생님은 이렇게 관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관찰할 수도 있다. 그치?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어쨌든 수학이라는 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사고하는 방법, 수학적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사고하는지를 배우는 거니까 두 가지 풀이들을 잘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이제 좀 등차 수열의 어떤 도형과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감이 올 거고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 지어도 되겠죠? 선생님이 봐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봐봐.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삼각형이 있어서 이거 몇 등분을 하자 이거 뭐 예를 들어 한 6등분 정도 해볼까? 6등분? 6등분 해볼게. 그래서 얘네들을 6등분을 하자. 그러면 5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안에다가 5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적당히 6등분 정도 됐네. 그래서 연결을 하셔야 돼요. 평행하게. 이렇게 연결을 하자. 그치? 괜찮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야. 이런 길이들이 전부 다 같아. 이 길이 등분을 했으니까 다 같고, 그럼 이 길이들도 모두 같은 거야. 이 길이들도 모두 같은 거야. 됐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여기서 물론 이 0도 포함하면 0부터 시작해서 등차수열이긴 해. 0, 이 길이가 등차수열이긴 하다고. 근데 이거 어차피 첫째 항이 0인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요 길이부터 요 길이를 A1, 요 길이를 A2, A3, A4, A5, A6이라고 하자 이거. 그치?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어쨌든 봐봐. 어쨌든 여기에서 A1, A2, A3, A4, A5, A6 이게 무슨 수열이야? 이게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이지. 이런 성분 길이들이 등차 수열인 거 맞아? 그치? 그런데 내가 이게 등차 수열이면 얘네들이 등차 수열은 A2, A3, A4, A5, A6도 등차 수열인 거 맞아? 안 맞아? 등차 수열이잖아. 아니 1, 3, 5, 7, 9 이렇게 등차 수열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봐도 등차 수열이잖아. 여기서 봐도 5, 7, 9 이렇게 봐도 등차 수열이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말은 여기에서 이걸 날려버리고 여기서부터 봐도 이걸 H2라고 봐도 얘도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이지. 날려버리면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말은 이 말은 따라서 사다리꼴 사다리꼴을 등분을 해도 사다리꼴 윗변 아랫변이 평행한 그 사다리꼴을 등분을 해도 각 선분 길이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됐죠? 이게 이제 도형과 등차 수열, 삼각형을 등분하거나 사다리꼴을 등분하거나 선분 길이들이 다 등차 수열이다. 원래는 넓이들도 등차 수열을 이루어. 넓이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 두 번째 이 사다리꼴의 넓이, 세 번째 이 넓이들도 다 등차 수열이야. 넓이들도. 근데 주로 지금까지 저렇게 넓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것을 출제하는 문제를 거의 본 적이 없어, 선생님이. 넓이들도 등차 수열을 이루긴 하는데 대부분이 다 선분 길이들만 묻기 때문에 선분 길이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과 도형은 됐죠?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이 봐봐. 이건 그냥 그림을 조금 외워도 이렇게 두 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봐봐. 원들이 첫 번째 원이 있어. 두 직선에 접하는 첫 번째 원이 있고 두 번째 원은 두 직선에 접하면서 이 다음 원과 이 원과도 외접하는 원이 있고 이런 원들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겠지? 지금 이렇게 만든 거야. 외접 이런 식으로 원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간 거야. 이렇게. 자, 이 그림도 나왔고, 또, 이번에는, 자, 원이 이렇게 내접을 하는데, 한 원은 이렇게 똑같이 내접을 하는데, 두 번째 원은 있잖아. 두 번째 원은
이 원의 중심을 지나고 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두 직선에 접하는 원이 또 있어. 세 번째 원은 이 두 번째 원의 중심을 지나고 이 두 원에 접하는 원이 있어. 두 번째 원의 중심을 지나고 세 번째 원, 네 번째 원은 세 번째 원의 중심을 지나고 두 직선에 이렇게 접하는 원이 또 이렇게 원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런 그림들은 뒤에서 나중에 이 323페이지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림들이야. 다 볼 수 있는 그림들인데 중요한 건 선생님은 자 봐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정사각형이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어. 정사각형. 두 번째 정사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져. 세 번째 정사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져. 네 번째 정사각형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그림. 선생님은 이 그림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각 원의 반지름의 길이 각 원의 반지름의 길이 또는 이 아래는 또는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또는 아래는 각 원의 반지름의 길이들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반지름의 길이들이 등비수열을 이루게 되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도 등비수열이야. 그 다음에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각 원의 원들의 넓이 또는 정사각형의 넓이 넓이도 등비수열을 이룬다. 증명은 닮음을 이용하는 거야. 증명은 다 닮음을 이용하는데 선생님이 이걸 따로 정리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정리해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저런 그림이 나오면 그냥 등비수열을 이루는구나 외워서 풀어라는 얘기 할 때마다 저걸 등비수열을 이루나 해서 증명하면서 풀 수는 없잖아. 그치? 이렇게. 그래서 닮음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자, 봐봐. 뭐 할까? 요거 하나만 해볼까? 요거 하나만 해서 봐봐. 이거 지워도 되지? 이거 적었으니까. 자, 봐봐. 우리 첫 번째 걸 해볼게.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이렇게.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들이 등비수열을 이루는지는 첫 번째 원의 반지름 A, 두 번째 원의 반지름 B, 세 번째 원의 반지름 C에 대해서 B의 제곱이 AC임을 보이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B의 제곱이 AC임을 보이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들이 등비수열을 이루게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외접하고 있잖아. 외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직각삼각형 만들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직각삼각형 만들어내는 거야. 직각삼각형. 그래서 두 직각삼각형이 닮아 있는 거 맞지? 두 직각삼각형이 닮아 있어. 그러면 봐봐.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요 길이는 a 플러스 b야. 요 길이가. 왜냐면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a고 이게 b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야? 요 길이는 그러면 b 플러스 c가 되는 거 맞지? 맞지? 그 다음에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b 마이너스 a지. b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야? 요 길이는 C-B야.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한 번만 해보면 돼. 그래서 따라서 닮음을 이용하는 거니까 A 플러스 B 대 A 플러스 B 대 B 마이너스 A가 B 플러스 C 대 C 마이너스 B랑 같겠지? 그치?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사인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 각이 세타면 이 각도 세타니까 삼각함수 입에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둘 다 똑같으니까 굳이 삼각함수를 동원하지 않아도 왜 그런지 알지? 닮아 있으니까. 그래서 내항이고 외항이 곱해주면 봐봐 이렇게 곱하면 내항이 공급해주면 이러면 정리해봐. 정리하면 그럼 B의 제곱이 AC가 나오게 되어 있어.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또 정리하도록 할게요.